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연인이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차를 타고 옆을 지나던 행인의 한마디 참견이 화근이 됐는데요. 행인은 입맞춤하는 남녀를 향해 키스는 집에 가서 해 이렇게 소리쳤고, 남자는 이에 격분해서 행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남자는 신랑이 도중에 차에서 내린 행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는데요. 이들의 싸움 결국 어떻게 끝났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 가서 끝났겠죠. 네, 연인 중 남자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이제 남성의 주장이 재미있는데요. 자,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의 멱살을 잡아 흔든 이런 경우에도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판례는 커피에 담긴 컵을 쳐서 상대방에게 커피가 튀었거나, 그러니까 컵을 친 거죠. 컵을 쳐서 상대방의 커피가 튀었거나, 손이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는 경우, 그리고 또 근접한 곳에서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까지 폭행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양담소에서도 알아봤지만 침을 뱉는 소리가 내서 놀라게 하는 경우도 폭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직접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 폭행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개인 방송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업로드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네, 자세한 내용 송시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 변호사님은 정말 공익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재단법인 동천에서 계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하고도 우리 배드파더스 네, 관련해서 공익소송도 같이 하셨고, 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동물과 관련된 공익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네. 앞으로 정말 응원하고요. 직접 동물도 키우십니까? 아, 네. 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송 변호사님하고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활동하는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이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뭐 동물 관련 공익 소송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 지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각종 동물 관련 매뉴얼 작성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동물법 관련해서 매뉴얼 발간했는데 우리 송 변호사님이 주도해서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사례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요. 개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던지고 괴롭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던 중에 이제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영상을 녹화하거나 저장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갖춰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동물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관할, 구청 등 이제 동물 관련 주관 부서가 있는데요. 그런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동물학대 긴급 격리를 요청하셔서 이제 해당 크리에이터로부터 이제 동물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네. 조치들이 이미 다 되어 있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그래서 동물보호법을 따라서 이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런 이제 동물 소유자로부터 상해에 이르는 학대를 받아서 적정하게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에 유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를 해야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오셔서 격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국번 없이 120 눌러서 다산 콜센터로 연결하시면 구청별 주관 부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이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자기 강아지인데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게 상해 등을 입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동물학대 크리에이터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또한 이제 동물학대 크리에이터는 그 자신이 동물학대를 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송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행위는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강아지를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네.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범죄가 두 가지가 해당되는군요. 일단은 네네.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를 한 경우가 또 위반 행위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거를 송출한 거 영상을 통해 송출한 것도 위반 행위가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두 개가 성립하는군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과 없이 온라인 공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나요? 일단 그런 인터넷 개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불법 및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불법 정보로 판단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이용 해지 이제 그런 시정 요구를 하고요. 네. 만약에 플랫폼 자체에서 자진 삭제할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이제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엄중 대응에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로 이게 개인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갈 때, 송출할 때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사후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이 학대 사건이 지금 점점 더 잔혹해지고 대범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안전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단 동물 학대는 동물이라는 생명을 해치는 범죄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 피해 대상이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중대한 범죄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인 범죄 또는 이제 중범죄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은 동물에 대해서 이런 가학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실제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 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네, 실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눈사람을 이렇게 막 그 부수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폭행이 나에게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어졌다. 네네. 이걸 봤는데 그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보면 딱 그 비슷한 네.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성이라는 것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상대방에게 옮겨갈 수 있고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행히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약간 동물 학대나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좀 강화되면서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에서도 좀 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좀 강화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동물학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자, 이런 콘텐츠를 만약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증거 확보, 이제 네. 해당 영상, 이제 사진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제 경찰에도 신고하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경찰, 그다음에 네. 또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신고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 연락하셔서 이제 그 학대 행위자의 분리 조치 요청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자체에서도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플랫폼 측에 확보한 증거를 발송해서 해당 콘텐츠가 이제 삭제될 수 있도록 하고 계정을 해지하도록 이제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을 눌러서 다산 네네. 콜센터로 연결하면은 각 구청별로 주간 문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경우에 저는 보니까 이 동물의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조치만 일단 취해줘도 많이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변호사님 중요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동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송시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